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런 AI 기반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슬슬 전쟁도 마무리될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모리에는 파 메모리랑 니어 메모리라는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 메모리는 영어 뜻 그대로 좀 멀리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 메모리가 여기다 꼽히는데 기존에 좀 멀죠. 그냥 기준이 뭐냐면, 멀다는 기준이 뭐냐면 이 CPU랑 메모리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거 가깝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가까워 보이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그 이런 녹색 기판이 많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이 메인보드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걸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밑에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방향을 얼마나 짧게 가냐. 그러니까 요런 데 가면 제일 빠르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 부품 다 피해가가지고 CPU랑 연결되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바로 연결하는 게 훨씬 물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회로도를 최대한 짧게 설계하는 게 그 당시에는 기술이 얼마나 어떤 회사가 더 나은지 그런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드디스크를 달죠. 요즘은 이제 SSD죠. SSD도 이런데 꼽힐 거 아니에요? 이런데 당연히 멀죠. SSD도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갔다가 회로도 설계해서 이런 부품 다 피해가가지고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CPU에서 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파 메모리라 그러는데, 이 파 메모리가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니어 메모리 제품군이 있습니다. 니어 메모리 제품군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를 보시면 이걸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볼게요. 여기에 보이는 요런 게 그 메모리예요. 요런 거. 요런 게 메모리인데, CPU나 다름없는 연산을 처리하는 GPU에 완전히 딱 붙어있죠. 그죠? 완전 코 옆에 다다다닥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같은 데스크탑은 메모리 확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법령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따로 메모리를 사서 메모리를 보드에 장착하는 이런 슬롯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딱 GPU라는 어떤 딱 정해진 기능 얘만 사용하는, 그렇다 보니까 그 메모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리 모듈들, 메모리 칩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따로 여기다 슬롯을 장착해서 넣는 게 아니라 칩 자체를 그냥 보드에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니오 메모리 제품군이라고 불러요. 네. 요런 시점에 근데 저러면은 빠르잖아요. 그 기존의 파 메모리 제품군보다. 그죠? 근데 GPU 성능이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저것도 멀다 이거야. 저것도 멀다. 네. 그래서 나온 게 HBM입니다. HBM인데 잠시만요. HBM이 이제 뭔지를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면 기존에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거랑 요게 이제 HBM의 대표적인 구조예요. 이게 아까랑 비슷하죠. HBM도 니어 메모리 제품군이에요. 왜냐면 GPU 칩이 있고 그 옆에 붙여놨잖아요. 이게 이제 HBM인데,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래픽 카드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메모리는 그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끝에 있는 애들은 피해서 가야 돼. 요런 애들은 바로 연결돼 있겠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림 어디지? 여기 있다. 요렇게 메모리 칩을 4개밖에 없고 바로 옆에다 붙여 놓으니까 뺑뺑 이렇게 돌아서 회로들을 그릴 필요가 없죠. 이러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는 메모리 칩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여러 개 많던 메모리를 여기다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엄청 가까워지고. 그럼 속도가 또 한 템포 올라가겠죠. 그죠? 그게 이제 HBM인데, 그럼 저렇게 어떻게 했냐? HBM의 대표적인 그림이 요거겠네. 요런 스타일. 아까 전에 그래픽 카드 그 GPU 옆에 막 여러 개 붙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단일 구조의 메모리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GPU 옆에 막 달아놨어. 필요한 만큼. 근데 아까 그런 거리나 그런 이유로 얘를 하나하나 위에 쌓았어요. 이렇게. 이게 HB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거죠. 이런 구조가. 원래는 이 메모리 칩을 이 보드에 장착을 시키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텐데, 위에 적층 구조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최소화시키고 GPU 옆에도 바로 붙여서 어떤 회로도 구조상 더 나이스한, 더 물리적으로 더 짧게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된 게 HBM이에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해야 되나? 요거 아니구나. 요거다. 이게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게 메모리를 쌓아 올린 메모리거든요. HBM. 근데 뭐가 다르냐, 하이브리드는. 이 반도체 이 칩과
칩 사이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본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본드. 그 접착제 같은 거. 그걸 범프라 그러는데 그 범프를 이제 압착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 범프가 공간을 좀 차지한다 이거지. 이 접착 기술이거든요, 사실. 이 접착 기술을 이런 식으로 거의 칩과 칩을 그냥 바로 갖다 붙이는 형식. 근데 접착 그 뭐가 조금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층이 형성돼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 한 층마다 범프를 이용해서 고열 압착을 하는 걸 열 압착 본딩이라 그래요. 이게 대표 주자가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원래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이제 1위입니다. 1위. 시장 장악률이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이걸 이렇게 얇게 만드는,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얇게 만들면 공정 정밀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비율이 비용하고 수율 확보가 좀 어렵대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예요, 사실. 이 테마 구군이. 근데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한 2, 3년 전에 이게 나왔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뭔가 기술이 좋아지는 건가 봐. 그래서 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략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 전쟁도 끝나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리기판을 얘기했잖아요. 유리기판이 나온 것도, AI 관련된 테마가 계속 움직이는 그 찰나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AI가, 제 생각은, 저희 세대가 사는 동안은, 이 AI 관련된 테마 종목들로 먹고 살아야 된다. 주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세미텍이라는 그 회사가 SK이닉스, 하이닉스의 시제품을 공급했대요. 이 하이브리드. 그러다 보니까 하나세미텍이라는 종목은 없어요. 하나세미텍의 종목은 없는데 하나세미텍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비전. 예. 결국은 얘가 이제 뭐 하나세미텍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얘의 자회사가 하나세미텍이에요. SK에 납품을 했대요. 예.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네. 2024년도 이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상장한 지 2024년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게가 이제 속된 말로 SK 그 직접적인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한미 반도체가 그런 접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걔네들이 SK에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SK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하나비전이 들어오면서 뭔가 분쟁도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좀 싸우는 거겠죠. 예. 좀 더 가까운가 봐, SK 쪽이랑.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는 HBM이 처음에 그 카이스트? 잘 모르겠네. 어쨌든 누가 삼성전자한테 이 HBM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건 수율도 안 나오고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걷어차는 바람에
그 연구진들, 그 대학 교수들이 SK 하이닉스로 가서 SK 하이닉스가 오케이 하면서 HBM을 장악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만든 그 근본적인 이유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자회사 중에 세메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시장 점유율 2위인데 좀 의미가 없는 게 한미반도체가 한 71%,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TC 본딩의 대표주자 한미반도체가 한 70%, 71%, 그 다음에 세메스가 한 13%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는 많은데, 세메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종목이 있지 않아요. 근데 세메스랑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사이맥스가 있고, STI 이런 회사가 있고, 유진테크 이런 게 이제 세메스와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 접착 기술 관련된 테마군이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예. 종목이 되게 많은데 그 약간 비교적 좀 그런 좀 제일 가까운, 얘가 그러니까 대장주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뭐 상승률이 그런 잡주보다 높을 리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을 수도 있고, 모를 일이지만 원체 관련된, 왜냐면 이름 갖다 붙이면 타 관련이 있어요. 뭐 이거 뭐 고용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리노 산업 뭐 하여튼 뭐 붙이면 붙이는 족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든 종목들 다 나열하기 좀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랑, 왜냐면 이게 열압착, 그러니까 TC 본딩의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하이브리드 준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얘네도 하이브리드 준비하죠, 당연히. 예. 시장 점유율 1위는 어지간해서 뺏기기 힘듭니다. 돈이 다른 업체에 비해 당연히 많을 거고, 그리고 그 기존의 그 기술을 다른 업체보다 좀 늦게 가져간다 한들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를 가도 아마 잘할 거라, 그 업계 1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뉴스상 뭔가 스타트를 끊는 느낌은 하나세미텍, 그러니까 모에서 하나비전 같은 걸 보면 되겠죠. 하나세미텍이 최근 하이닉스에 시제품을 공급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기술력이 뭔가 시제품을 내서 이제 슬슬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마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또 약간 그 뉴스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종합장비 회사가 또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네덜란드의 B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랑 뭔가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약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2029년 뭐 이쯤으로 뭔가 양산을 예상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국내 대표주자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뉴스를 끌면서,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요거 관련된 테마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AI 관련된 유리기판, 그죠? 유리기판도 이 하이브리드 어떤 본딩이 되려면 아마 유리기판도 같이 동방상승하지 않을까요? 유리기판이 지금 먼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유리기판이 좀 받쳐줘야 이런 고열이나 어떤 미세 공정이 더 나이스해질 거니까. 그죠? 요런 게 이제 끝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랑 로봇 관련된 거는 저희 세대가 주식을 하는 동안 아마 저희 주식을 마무리하는 동안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테슬라 같은 애들이 자율주행이 확실히 돼야 되고, 자동차 회사들이, 그죠? 그럼 그 동안에 AI는 계속 갈 거고,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는 로봇이 또 대중화가 돼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이것도 AI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구에서 그런 AI 관련된 걸 하려다 보면 에너지 문제도 당연히 있고, 에너지 관련주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앞으로도 받을 거고, 그리고 지구에서 커버 못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스페이스 X처럼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것들이 또 합해지면 그런 우주항공 관련된 애들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되게 현실에 가까워졌잖아요. 테슬라 자동차도 있고 AI 칩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AI 관련된 서비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로봇도 계속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통 주식을 30대에서 50대 요때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하시는 1,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기까지 그런 테마군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요 관련된 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오늘 뉴스 체크는 요 정도로 할게요. 새벽이라서 목이 약간씩 가네.